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권시장의 키포인트는 주식은 승리한 주를 위한 페이스에 있습니다. 인텔은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스브로는 직원의 15%를 해고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롤의 오너롤. 주식은 목요일이 강한 장 이후에 승리하는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4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예상보다 약간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분기별 둔화를 보여주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앞두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까지 어닝 시즌이 고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달의 주식은 녹색입니다. 다음 주에는 괴물 수익 스트레이트가 등장합니다. GM, 맥도날드, 메타, 애플, 알파벳, 아마존, 포드 그리고 스타벅스 모두 수익을 보고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OMC 회의도 연준의 최신 금리 결정도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가는 상승하였고 2023년 컴백 랠리가 계속되면서 우승 주간으로 향했습니다. (2023년) 컴백 랠리가 계속되면서 주가는 금요일 상승했고 예상보다 나은 경제성장과 테슬라 주가 급등에 힘입어 주요 평균주가 승리의 줄을 향했습니다. 벤치마크 지수는 0.7%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기술주 약세에 힘입어 1.5% 상승했습니다. 다우 산업 평균지수는 171포인트를 이상 장중에 거래됐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강화하는 강력한 지침으로 어닝 시즌이 촉발되었습니다. 11%는 매출 및 수익 미스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일부 칩 주식은 상승했습니다. 인텔이 예상치를 하회한 음울한 수익 보고서로 인해 7% 하락한 데 반해서 칩 주식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모든 주요 평균은 주 및 월에 대해 양수입니다. 파지티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주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각각 2.2%, 2.9%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4.7% 상승했으며 7월 이후 최고의 월간 실적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금요일 12% 상승하여 기록적인 수익을 보고한 후 매주 33%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시장은 2022년 매도 추세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다우는 2.9%, S&P는 6.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11.5% 급등했습니다. 카슨 그룹의 수석시장 전략가인 라이언 데릭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경제가 버티고 있는 매우 강한 1월에 마지막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숲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음 주에 연준이 있고 그들은 이번 집회에 물을 던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연방준비은행 정책회의를 앞두고 금요일 더 많은 경제 데이터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4%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다우존스 추정치와 일치했습니다. 목요일 예상보다 나은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보고서도 연준이 연착륙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널리 예상되는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 이전의 마지막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미주는 2023년 메타 플랫폼의 수익 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주에 따르면 메타 플랫폼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널리스트 제임스 리는 목요일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4분기 컨센서스 추적 온라인에서 더 나은 것이라고 썼습니다. 주요 대형사와의 광고 확인 결과 특히 지난 몇 분기 동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계절성 분석을 기반으로 메타의 2022년 4분기 수익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는 메타 플랫폼이 비용을 더 많이 안내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주가가 마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는 특히 애환 역풍이 완화됨에 따라 1분기 컨센서스 추정치를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는 또한 2023년 추정치에 대한 제한적인 허락을 예상합니다. 우리는 2023년의 매출 성장 하락이 2022년의 3분기 마이너스에 비해 YOU 1년 대비 연례 대비로 연차 대비로 5%로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동시에 사용자 참여 개선으로 인해 지난 5분기 동안 광고량이 가속화됨에 따라 운영지표에서 긍정적인 선행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메타 플랫폼의 릴즈 제품을 최적화하는 더 많고 광고 대행사도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선전으로 기술주의 급등이 테슬라만이 아닙니다. 루시드 주식은 금요일에 급등하는 전기자동차 주식이 테슬라뿐이 아니라 루시드도 한몫을 크게 했습니다. 루시드가 40% 이상 급증하며 여러 번 또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야생거래에서 40%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주식은 거래 세션 동안 변동성으로 인해 여러 번 중단되었습니다. 이 이들과 루시드의 시가총액은 다시 200억 달러로 넘어섰습니다. 루시드의 오늘 종가는 12불 78전입니다. 달러 랠리에 대한 S&P 500의 반응은 주식 강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식이 미국 달러 반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시장 강세의 신호일 수 있으며 1월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미국 달러는 달러 인덱스와 함께 급등했습니다. 9월에는 114.78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달러 강세, 미국 국채 수익률이 미치는 영향, 글로벌 입지를 가진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고 이제 S&P 500을 지지할 수 있는 범위에 근접했습니다. 팩트셋은 S&P 500 실적이 5% 하락 예상을 했습니다. 팩트세트에 따르면 S&P 500의 29%가 이미 실적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주요 어닝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 회사의 수석 수익 애널리스트인 존 볼터스는 금요일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여주는 메모를 보냈습니다. S&P 500 기업의 69%는 긍정적인 EPS 서프라이즈를, 60%는 긍정적인 수익 서프라이즈를 보냅니다. 수익은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최악의 시즌이 될 것입니다. 이는 발표된 보고서와 나머지 회사에 대한 예측을 혼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17개의 S&P 500 기업이 1분기 EPS 가이던스에 대해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반면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 웰즈 파고의 한은 금리 인하가 2024년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웰즈 파고 시큐리티즈의 주식 전략가 애나한은 연준이 금리 인하가 2024년 초까지 오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삭감이
내년 초가 아니더라도 훨씬 더 늦은 연도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경제학자들은 빠르면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은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 이르다는 것이 증명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이 GDP 데이터가 일부 투자자들의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고무적인 반면 노동시장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제가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한다면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더 경직될 수 있고 우리는 연준에서 피벗을 정책 전환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약간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인텔 모델도 이 정도로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라고 시리는 말했습니다. 인텔이 4분기 실적은 얼마나 나빴습니까? 우리 인텔도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델은 이렇게 나쁜 손실이 없습니다라고 시리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데니리는 인텔에 대한 중립 등급을 반복하면서 추정치를 낮추면서 칩 제조업체가 2023년 1분기에 바닥을 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네리는 어제 마감 후 인텔은 PC 및 데이터 센터 시장의 매출이 82%가 QQ로 분기별로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PC 및 데이터 센터 침체에 따른 컨센서스를 놓치고 훨씬 미스트랐습니다라고 데닐리는 말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까지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에 전념하고 있지만 핵심 제조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성장 시장에 대한 인텔의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대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녹색 운동이 주식의 그린 무브먼트가 테슬라의 로부터 유래됐다 보아야 합니다. 테슬라는 2013년 5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 주가는 33% 이상 급등하여 전기자동차 주식이 40.72% 급등한 2013년 5월 10일로 끝난 주 이후 최고의 주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테슬라가 이 수준에서 마감되면 주식의 두 번째로 좋은 주간 실적이 될 것입니다. 오후 12시 40분 현재 주식은 주간 약 33.8%를 상승했었습니다. 테슬라 주식의 이익은 회사의 최신 수익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기록적인 수익과 수익에서 요인됩니다. 주가는 금요일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의 급격한 상승은 2022년에 주가가 65% 급락하고 사상 최악의 월, 분기 및 연도를 겪은 후에 나옵니다. 테슬라의 이익은 또한 S&P 500의 이미 소비재 부문을 2%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주가가 설사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재 가치가 강한 회사가 결국은 승자가 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로 간주되는 핵심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 PPI는 12월에 전년 대비 4.4% 상승했다고 미 상무부가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추정치와 일치합니다. 월 기준으로 식량과 에너지를 제거하는 핵심 PC는 0.3% 증가했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연간 기준으로 5%, 매월 0.1% 증가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개인소득이 0.2% 증가한 반면 개인지출은 0.2% 감소한 것으로 각각 추정치인 0.2%와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인텔의 불리한 시기, Bad times for Intel. 인텔은 목요일 종소리 후 잔인한 분기 실적 보고서를 게시했었습니다. 당신이 본 모든 것에서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익, 마진 및 수익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사실 회사의 4분기 연속 매출 감소였습니다. 이 거대 기술 기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칩 재고 과잉을 초래한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텔은 인플레이션과 잠재적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전체 연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기간의 1.13 EPS에 비해 주당 이익에 비해 이번 분기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 9% 하락했습니다. 인텔의 악몽은 이미 제가 시황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포인트, 핵심 이슈. 정확히 어린이 놀이가 아닙니다. Not exactly child's play. 휠조차도 이 장난감 거인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해즈브로즈는 2월 16일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지만 장난감 제조업체는 이미 투자자들에게 실적이 나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이 리틀 포니, 던전 앤 드래곤 등의 브랜드로 보유한 이 회사는 직원의 약 15%인 1000명의 일자리를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즈브로즈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월스트리트의 추정치인 19억 2천만 달러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주식은 금요일 종소리 전에 떨어졌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핵심 이슈, Bed Bath Beyond의 기본값, Bed Bath & Beyond the Defaults. Bath & Beyond가 계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용품 소비업체는 목요일 JP모건과 이 신용한대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으며 부채를 갚을 현금이 부족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베스는 잠재적인 파산 신청에 대해 경고했으며 이는 날이 갈수록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부 완고한 밈 주식 거래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은 금요일 급락했고 목요일 급락했고 지난 12개월 동안 약 80% 하락했습니다. 시장 가치는 2억 9,5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베스 이사회는 곧 구조조정 전문가로 알려진 캐롤 프레톤을 사회이사로 선임해 즉각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3만 불을 받을 것이며 증권 서류에 따르면 선불로 현금으로 지불할 것입니다. 베드베스가 결국은 디폴트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디폴트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밈 주식이라 해서 그 주식을 일부 선호하는 것은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핵심 이슈, 젤렌스키는 더 많은 제재를 요구합니다. 젤렌스키 seeks more sanctions. 러시아는 독일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돕기 위해 탱크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침략은 적절한 무기로만 멈출 수 있고 또 멈춰야 합니다. 테러리스트 국가는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장의 무기는 우리 하늘을 지키는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즉 정치적, 경제적 무기, 그리고 법적 무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략 범죄에 대한 재판수를 성립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참 언제 끝날런지 지루한 게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큰 희망을 갖고 공부하는 자세를 항상 잃지 않으셔서 큰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